안녕하세요, 교수입니다. 오늘은 착하지만 비호감이 되는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언론 매체 이렇게 보면 신문에 이렇게 상담해주는 그런 코너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읽고 있는데 사연이 너무 짠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누구보다도 잘해보고 싶었던 직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눈이 갈 수밖에 없죠. 이제 직장인에 관한 이제 어떤 상담이니까 아침에도 일찍 나와서 이제 청소도 해놓고 다른 사람들 막 생일에 막 선물 같은 것도 챙기고 웬만하면 자기가 참고 배려하고 어떻게 하든 이제 다 같이 잘 되면 좋으니까 이제 분위기도 좋고 이러면 좋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을 쓰고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이제 알고 보면 다들 이제 자기를 이용만 하고 자기를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점점 이제 그게 이제 상처가 됐던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회사가 두려워지고 이제 힘들어지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그런 사연이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 직장인들이 뭐 그 신문에 난 그분 한 분뿐이겠어요? 또 여러분들 있겠죠.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어떤 사연을 가진 우리 직장인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솔루션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이제 가능한 이제 타인들한테 좋은 사람 뭐 그렇게 보이고 싶죠. 그런 마음이 누구한테는 다 있죠. 그 정도가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막 굉장히 좋은 사람을 보이고 싶어 누구한테나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그 뭐 몇몇한테 그냥 잘 보이면 좋고 뭐 좋은 사람을 보이면 좋고 뭐 아니면 말고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마음 약하고 관계를 잘 해보고 싶고 이제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들일수록 어때요? 잘 보이는데 집착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또 집착하죠. 문제는 이제 호감이 가는 착한 사람이 있고, 분명 착한 것 같긴 한데 이제 비호감인 어떤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나는 나대로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관계가 계속 이제 삐그덕거린다면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착한데 비호감이 되는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거리감을 안다입니다. 직장에서 이제 누굴 만나든지 그 사람을 어떤 굉장히 그 막 진한 우정으로 이제 왜 드라마나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그야말로 그 판타지처럼 그렇게 가족처럼 아니면 진한 우정을 가진 어떤 친구처럼 그런 어떤 사람들로 이제 만들고 싶다. 내가 그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현실에서도 드라마처럼 이제 그런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물론 있어요. 극소수. 있긴 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선물처럼 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직장 생활 하면서는요. 건강한 거리감을 내가 갖고 가는 게 이제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해야 상대방도 나도 서로한테 이제 호감을 느끼면서 그런 어떤 건강한 신뢰와 우정을 이렇게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요, 비호감으로 그야말로 이제 건강한 거리감을 지키지 않고 그러면 이제 비호감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직을 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동료를 보게 됐어요. 저녁 같이 하실래요?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뭐 맥주 한잔 하면서 막 형 동생처럼 지내자 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잘해주고 싶어서 뭐 맨날 그냥 하루 종일 말 시키고 뭐 점심 산다 그러고 또 저녁 먹자 그러고 어디 같이 가자 그러고 그러면 너무나 이제 이렇게 확 다가가게 되면 상대방이 뒤로 이제 확 물러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직장 상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원래 직장 상사하고는 잘 지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직장 상사가 다행히도 다른 데 가고 새로 이제 직장 상사가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이번이 기회다 딱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직장 상사한테 잘 보이겠다고 뭐 직장 생활 뭐 아침에 막 커피 타주고 얼마나 이제 낯선데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막 잘해드려야지 이러면서 뭐 이 팀은 어떻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저 팀은 어떻습니다. 뭐 낯설고 서툰 걸 다 가르쳐주면서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일방적으로 이런 시간들이 이제 오래 가면 직장 상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걸 원하는 사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그 수준으로 이제 유지해 주지 않으면 자기한테 굉장히 잘해주거나 이런 걸 유지하지 않으면
이 친구 봐라, 변했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이렇게 건강한 직장 상사와도 건강한 거리를 지키는 거 대단히 이제 아주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는 어떤 내가 정성을 다하는 건 좋은데 그 수준대로 이제 꾸준히 못할 것 같으면 처음에 이제 막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이제 다 알려주고 회사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팀장이 뭐 익숙해진 것 같다, 새로운 직장 상사 익숙해진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건강한 거리로 뛰어놓는 거, 그런 게 이제 지혜로운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어떤 이제 동료나 어떤 그런 다른 사람들과 아주 그 건강할 만한 그런 거리를 잘 센스 있게 유지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점검하는 그런 자세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갈등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비호감의 첫 번째 특징은 갈등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비호감 되는 거예요. 이제 무섭고 싫은 거죠, 갈등이. 갈등이 근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어떤 건가 하면 갈등은 해결하라고 늘 벌어지는 겁니다. 피하라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예, 해결하면 이제 그 관계가 더욱더 진전이 있고 더욱더 견고해지는 건데, 피하기, 이제 무섭다고 해서 이제 회피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개선되지 않죠. 저절로 개선되는 일은 없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집에서부터 이제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남편은 이제 아내가 못마땅해요. 그러니까 시집에, 그러니까 자기는 집 식구들한테, 시집 식구들한테 하는 게 너무 성의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이제 만약 건강한 관계다, 이렇게 되면 그런 어떤, 그런 갈등을 이렇게 건강하게, 회피하지 않고 맞닥뜨리는 게 중요해요.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당신은 이런 행동에서 난 참, 우리 집 식구들한테 이런 행동에서 난 참 서운했고 엄마한테 되게 미안하더라.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마음이 참 좋을 것 같아. 이런 어떤 나 대화법으로 상황을 정면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근데 보통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이제 엄마하고 이제 아내 사이에 끼어서 이제 그 중간에 끼어서 이제 나 몰라라 하는 거죠. 그럼 뭐 착해서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이게 뭐 호감일까요? 호감인 남편일까요? 정말 비호감인 남편, 비호감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갈등을 회피하겠다고 들면. 그래서 갈등은 일단 두려워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어떤 그런 자세가 어떤 이제 비호감이 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영업팀에 이제 2명의 과장이 있어요. 서로 앙숙이에요. 잘못되면 서로 탓하고, 이제 실적이 좋으면 자기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면서도 서로 또 얼굴 마주하고 또 얘기 안 해요. 이제 까놓고 그런 불만을 얘기 안 해요. 그렇게 부딪혀서 이게 정면 승부하는 게 굉장히 두렵기 때문인 거죠. 그 갈등이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이제 말 정면으로 안 하고 저기 가갖고 뒷담화하고 못마땅해 하고, 이렇게 되면 주변 어떤 직원들, 동료들한테 정말 상당히 비호감으로 보입니다. 그런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이 없는 사람들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선배가 이제 후배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일을 잘 못해요. 또 버릇도 없어요. 근데 그걸 컨트롤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마음이 약해서. 그리고 막 한숨만 푹푹 쉬면서 자기가 후배 일까지 다 해요. 그러면 착하다는 소리는 들을지언정 대단히 이제 무능해 보이고 비호감으로 보이는 거죠. 그 후배와의 갈등이 두려워서 회피하는 어떤 선배는 비호감의 가장 전형적인 어떤 모습입니다. 누군가 함께 잘 지낸다는 건요, 갈등을 감수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갈등이 오면 이제 지혜롭게 해결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결국 나를 호감으로 만드는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표현에 서툰 거. 이것도 굉장히 비호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를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가 저절로 알까요? 절대 몰라요. 사실 쉽지 않죠. 말해야 압니다. 누구나. 말 안 하면 오해하는 거죠. 내 멋대로 생각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특히 이제 내가 어떤 마음 쓰고 잘해줬어요. 상대한테 뭐 생일도 챙겨주고 파티도 해주고 이랬는데 정작 내 생일날은 관심도 없고 몰라. 이제 이렇게 되면 상처가 되겠죠. 그러면 계속 그 사람한테 이렇게 껄끄럽게 막 인상 쓰면서 막
뭐 퉁퉁거리고 뭐 이러면은 보는 사람이 어떨까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왜 저래? 참 감정 기복이 심하다 저 친구는. 불편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표현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다고 내 생일 왜 안 챙겼어?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면 차라리 이제 그런 사람이란 걸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내 생일인데 내가 점심 쏠게. 뭐 이렇게 차라리 미리 얘기를 해 버리거나 아니면 그렇게 무심한 사람의 생일은 내가 굳이 일부러 그렇게 일방적으로 챙기지는 않는다. 이렇게 결심을 하든지 뭔가 이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 상사를 좋아는 하는데 너무 나에게 이제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너무 힘들어요. 하기 싫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럼 꼭 참고 있으면 꼭 참고 그걸 그냥 억지로라도 하면 그 직장 상사한테 어떻게 보일까요? 저 친구는 참 심성은 착한데 호감인 사람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불만인 것들이 겉으로 다 이제 말은 안 해도 어떤 느껴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내가 이제 힘들다고 하면 내가 웃으면서 거절하고 정중하게 표현해서 거절하는 그런 어떤 나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그와의 관계가 직장 상사라 하더라도 더 견고해지고 내가 비호감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감정과 생각을 나이스하게 표현하는 어떤 연습, 바로 내가 호감이 되는 굉장히 이제 호감 어린 사람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